예,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72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2020년 도시성장본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마련하고 스마트 도시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시민 친화시설 도입,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 추진, 스마트 퍼스트타운 착공 등을 추진하여 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출범 이후 증가한 인구와 변화된 공간 구조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조례와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친화시설을 도입하여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친화시설 발굴 TF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말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생활권의 도시계획 사무를 차질 없이 이관받기 위해 이달부터 행복청과 사무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제지역 범위를 협의하고 조례, 법정위원회 지침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온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관련 올해는 뉴딜 사업을 접목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도시재생 사업을 조치원업 중심에서 면지역까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의 도약 방향은 첫째, 기존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문화재생 공간을 거점으로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생산자, 기획자를 육성, 문화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이 문화산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대학 통합창업관, 청년 창업주택을 착공하는 등 조치원 일원 뉴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및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전이면 조치원업 상리 뉴딜 사업을 통해 조경수 플랫폼 조성과 전문가 양성, 에너지 해설사 양성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읍면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통해 읍면 발전의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를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 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면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를 완성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행정자족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시 건설 중 발생하는 시민 불편 및 갈등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6개 시도가 함께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내륙 첨단산업급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대학, NGO, 연구기관과 함께 읍면지역의 개발 현안 및 장기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내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추진하여 고품격 행정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복청과 LH로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시설물 총 110개소 중 60개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11개소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시민의회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인수 전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 상설화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종형 스마트 도시를 정립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시범도시가 후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의 개념을 접목한 세종 스마트 퍼스트 타운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종행과 안심이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특화 도시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자율주행 셔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스마트 도로를 연계한 실증 사업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규제 혁신 지구를 지정하여 스마트 도시 서비스 혁신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G2G, G2B, B2B 간 교류를 추진하고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세종형 스마트 도시의 성과를 홍보해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과 공감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경관 만들기 준비단, 경관 디자인 공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직접 경관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지역 내 불법 광고물 건절을 위해 5개 광고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병행해서 현수막 지정계 시대 추가 확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5개 광고 시범 사업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성장본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저희 본부는 시민과 함께 행정주도에 걸맞는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팀장님. 예, 대전 인터내셔널 최대일 기자인데요. 고품격 도시를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종시 지금 불법 현수막 상태를 혹시 육안으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이? 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요, 이게 도가 넘었어요. 인근 충남북을 다 제가 멀리는 못 갈 기회도 없고 인근 충남북은 자주 가는 편인데 세종시만 유독 심해요. 너무 심해요. 지금 이마트 앞에 가면은 현수막으로 그냥 싹 가려져 있어요.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 또 읍면동으로 일부 사업을 이관하셨죠. 근데 전담 공무원이 없고 행정 공무원이 병행하다 보니까 단속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BRT만 해도 중앙분리대까지도 현수막이 점유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혹시 개선책이 강경한 개선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하고요. 또 지금 주민 신고 수거제가 있죠, 시행되는 게. 예,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뭐 보완된 게 있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단속을 하고 좀 이렇게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제 정비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감동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로 이 5개 광고물 대책을 좀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좀 발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도시가 지금 조성돼 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본인들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아파트라든가 이제 상점들 그런 광고 수요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그 수거 보상제는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는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일선 읍면동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일선이 딸려서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그 과태료 부과한 돈으로 충분히 수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태료 부과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거죠, 세종시가. 그 점도 알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경관 디자인과 만들어지면서 부과물을 더 이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과연 동지역에 두는 게 맞느냐, 특히 신도시 내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거칠 예정이 있습니다. 예, 황 기자님, 예. 마이크 좀 주시죠. 세종TV 광대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차족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그 자족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LH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우선 이제 제일 시급한 게 뭐 시장님도 늘상 말씀하시는 행정수도 완성,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근에 이제 그 시민들이 너무 여기는 좀 그 즐길거리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것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 친화 시설 도입이라든가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문제, 뭐 그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될 겁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숙박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 이제 해결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스마트 도시 이 서비스 도입이라든가 해서 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나가면 좀 확충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인데요. 아까 나온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 세롬동에 제가 가보니까 그 현수막뿐만 아니라 건물 간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건물 전체를 도배할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예전에 행복청하고 LH에서 관리할 때 간판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수인계를 안 받으신 건지 여기 뭐그 일부는 또 건설교통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건축가에서 이제 허가 내줄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건물 간판 관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용에는 안 들어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관할인 것 같은데 군부대 이전, 군부대 비행장 이전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현수막도 좀 불법 문제가 좀 심한데 간판도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은 불법 단속은 단속대로 해 나가면서요. 지난해부터 5개 강봉을 사전 경유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간판을 달 때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제 영업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보건정책과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안내는 이제 우리 경관 디자인과에서 그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보상 단계에 들어가고요. 이제 지금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보상에 착수를 할 수, 피부 보상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내 보상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올해도 이제 설계도 뭐 한 7월인가요? 네, 하여튼 설계도 지금 60% 정도 완료된 상태고 올해 안에 설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작년에 하면서 나온 금개구리 문제, 그거를 어떻게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거를 넘길 수 있느냐가 좀 최대의 관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 시티즌을 임용 기자입니다. 세종형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국내 그 스마트 기술이 스마트 시티를 할 만한 스마트 기술의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국가 시범지역 도시의 규모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G2G, G2B, B2B 하셨는데 현재 세종 내에서는 물론 이제 이거를 알선 주선에서 포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본의 아이치현에 가면 올해부터 이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요다가 하고 있는데 그 도요다 규모하고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 규모하고는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도 뭐 아직 시범다시를 조성한 건 아니고 그게 크다는 구성 단계에서 후지산 중턱인데 하는 것이 그 규모 면에서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하고 일본 아이치현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앞으로 국제 기술 발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종형을 보면 대략 자율주행차가 중심이 돼서 이 스마트 도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니까 AI, 사물인터넷 그리고 상용 공중 차량이죠. 그러니까 우버 택시 같은 그런 에어택시 말고 에어택시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건물 내에 건물과 건물 간의 AI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자율주행차만 하는 것 같은데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도 우리 유비쿼터스 도시 유시티 뭐 이런 사업들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뭐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게 보면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도시에 접목하고 서비스화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이거를 이제 이 기술들을 이제 우리 도시에 가져와 가지고 자율차라면 자율차도 뭐 서비스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적인 것도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체계로 이 도시에서 영업을 하게 할 거냐, 뭐라든가 이제 운행을 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거든요. 시민이자 소비자거든요. 이제 고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점들을 즉시 팔로우해서 이제 고쳐 나가게 해서 서비스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시성장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는 한 5-1 생활권 규모는 한 83만 평 정도 됩니다. 제가 제곱미터로는 지금 몰라서 지금 평으로 말씀드리면 83만 평 정도 되고요. 250만 평. 핵심 지구라고 있습니다. 안에 주변 핵심 지구가 이제 한 15만 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착공할 스마트 퍼스트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5,000평, 6,000평 그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요. 뭐 국토부와 행정부와 세종시가 이거를 단지 5-1 생활권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시 전체에 접목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5-1 생활권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접목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 지금 현재 기술이 아까 또 까먹었네. 현재 기술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기술이 그 자율주행차가 G2 정도 되는 걸로 파악돼요. 레벨 2 말씀하신 거예요? G2 정도로. 근데 G2 정도의 기술은 지금도 준상용화는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시범 단지를 하려면 G2에 맞춰서 그 도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건 뒤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재 기술이 단 정도 같으면은 굳이 시범단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G2, G3나 G4 정도에 그러려면은 건물과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차에 대한 뭐 제가 속 깊은 그 기술은 아직 제가 잘 모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차로 유지하면서 이제 주행하는 그 정도 기술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레벨 2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진정한 자율주행은 이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보고요. 그 특정한 구역 내에서는 그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그 고객인 이제 차량 소유주의 사고가 났을 때 말이죠.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차량 회사가 지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레벨 3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의 도시에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거냐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 가지고 오늘 나중에 차차 좀 구체적으로 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원 기자님. 예, 경총일보 김지원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창업 주택을 금년 7월 착공한다고 하셨는데요. 부지는 어디고 몇 세대금으로 지어지는지 좀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5개 강고물법에 보면은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 몇 건의 과태료 부과는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주택은 조치원역 그 서측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LH가 건축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저희 이제 도시재생 유질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이제 부지비를 댔습니다. 규모는 그게 150세대인가요? 152세대. 네, 152세대 규모고요. 그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몇 월 정도 착공이죠? 7월. 네,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건수가 125건에요. 4,385만 1,000원.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박 기자님. 예. 네, 수정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앞서서 짤막하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년 창업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도 이쪽 조치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공모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에 가 있는 이제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부모님이 있는 동네로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택이니까 가서 일하고 싶어서 신청했던 친구들이 대거 떨어져서 못 내려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가 규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연 수입이 뭐 5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라든가 뭐 주택을 뭐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부모님 중에서 두 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이 고향으로 내려오고 이 주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셔야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있지 뭐하러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청년들을 이쪽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거고 어디까지 풀어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LH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LH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주 기준은 이제 창업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이제 계획 중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은 저희가 그것은 이제 그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 나갈 거죠. 네, LH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만들어서 그 말씀하신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 청년 창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청년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그렇게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야 할까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LH하고 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기자님. 예,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행복청하고 그 LH에 제가 이거 확인한 건데요. 지금 공공시설물을 지금 110군데에서 이제 69곳을 갖다 인수받으셨고 11곳을 이제 인수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준공까지 완전히 그 마친 그 저기를 이 세종시에다 이관하려고 하니까 세종시에서 그 이관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어쨌든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면 물론 준공 전에도 이제 시하고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행복청이 만든 것은 행복청하고 LH가 만드는 것은 LH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가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포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하자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적기에 늘상 그거는 이제 인수해야 될 측과 뭐 이계를 이제 받는 쪽이 이견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사전에 좀 좁힐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쪽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관리하는 그 비용이 아마 상당히 그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조금 그 회피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고 볼멘 소리를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최대한 빨리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자님. 예. 이혜택 기자님. 예. 포스트 이태기자입니다. 어제 그 이제 스럼동 신승장터 3호점 이제 최근에 이제 확정하고 나서 어제 이제 다정동 주민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다정동 그 LH 국민인비 아파트 상가 85호 활용안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자료에 그 타이틀로 적시한 시민 감동을 주는 신화시설 도입 구상이라는 그 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면서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성장본부가 균형발전이라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조천 프로젝트 2020년 1월 그 과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그 면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의 일환인데 그 어찌 보면 읍면동멸 그 균형발전 사업 목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 균형발전 사업 목록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제 다정동 상가권은 그 어쨌든 LH가 이제 임대 아파트에다가 이제 상가를 너무 과잉 공급하게 돼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LH하고 이것도 이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거기는 이제 그 도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 시설이지만 세종시 뭐 아시다시피 상가가 너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기 떡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데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요것도 이제 그런 꼭 필요한 시설들을 주변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면서 좀 주변 상인들은 좀 반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뭐 창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할 그런 걸로 이제 LH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시민 친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업무 계획에도 저희 보시면 있을 텐데 뭐 요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짚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세종시가 그 뭐 노잼 도시라고 계속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탈피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 기자님도 그 TF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그거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그런. 그만큼 같이 그것도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행복청 좀 협의해서 나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권 기자님 한 번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가 질문들이 상당히 많죠. 세종경제신문에 보내줍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4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행복도시 예정지역 인수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등기 안 난 아파트 부지 토지 등기 아직 안 나 있잖아요. 그거하고 단독주택 하나 블록형 주택의 그 등기 이전까지도 이번에 다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읍면발전협의 주민자치회 이런 등등 해서 주민과 전문가 행정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부 이제 집행부에서도 너무 중복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참여공동권에서 주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도시성장본부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이 더 복잡하다, 너무 어지럽다, 그리고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이 있나 한 가지 하고 아까 이제 시설물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득이 안 되는 그런 시설물도 일부를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와 있는 문화가인이라든지 지금 사생에 있는 산악트러스트 센터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세종시 우리 시에서 이득이 되는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 문제하고 또 마지막에 5개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대전 쪽으로 나가다 보면 불법 5개 광고물이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불법 광고물 서 있는데 세종시에서 불법 광고물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를 해요. 세종시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그런 물에서도 시에다가 벌금을 과태료를 매기는지 또 아니면 불법 광고물인지 알면서 거기다 계속 광고물을 해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우리 행정본부에서 발표한 얘기들하고는 전혀 상관된 얘기라고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물어보시네요. 아파트 등기 문제는 제가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인수를 하면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빨리 인수 받아서 토지 등기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위원회 문제는 제가 도시성장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도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회 간 통합 운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좀 불만들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개 광고물은 세종시가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정무적인 필요나 그런 거에 의해서 가끔 붙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도 그러는 거는 또 같이 그러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법 행위는 최대한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저희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인수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따로 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3분이 돼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